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경제 정책을 필라델피아에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자리에 있어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노조 결성 노력과 노조 협상이 활발한 시기인데 모두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네바다 북부 사막에서 아흘 동안 열린 버닝맨 축제장이 아주 드문 폭우로 진흙탕이 됐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참가자는 발이 묶였다가 오늘부터는 임시 도시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담 쉬프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적용돼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반란에 가담하기만 해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공직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코비드 변종으로 양성 반응이 최근 31%가 늘어났습니다. 앤더니 파우치 박사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약 처방이라는 전략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불참 소식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도 아마 지난주 목요일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메이데이인데 9월에 이제 첫 번째 월요일 노동절을 맞아서 긴 할러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노동절을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선거 캠페인이던데요.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본인이 오랫동안 자랐던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본인은 경제 정책을 잘하고 그리고 전임 대통령은 왜 못했는가, 왜 못했는가라기보다는 얼마나 못했는가, 특히 일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조금 뒤에는 오늘이 이제 노동절이기 때문에 노동절 하면은 이제 노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노조 파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대통령의 얘기부터 본인이야말로 노조 유니온 가장 역사상 친노조 대통령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Union. They talk about labor. They don't say union. It's union. I'm one of them. I'm proud to say union. I'm proud to be the most pro-union president according to the experts about in American history. 네, 미국 역사상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도 본인이 가장 친유니언적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노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좀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다운 비난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를 본인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적었던, 물론 팬데믹 같은 것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고 본인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좋은 일자리, 그런 대통령이라고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And we're celebrating jobs, good paying jobs, jobs you can raise a family on, union jobs. You've heard me say it before, but my dad used to have an expression. I swear to God, he'd say, Joey, a job's about a lot more than a paycheck. For real. 페이첵 이상이라고요. Job은? 잡은 Paycheck. It's about your dignity. It's about respect. 정말 존중받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는 정말 미국의 영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만들어낸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Nearly 13,500,000 jobs just since you got me sworn in January of 2020. 800,000 new manufacturing jobs. But you wouldn't know from all the negative news you hear.
But we're getting through this one of the greatest job creation periods in American history. For real, that's a fact. 네, 그게 사실이라고는 하면서 미국에서 어느 그 시기보다도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 본인이 이제 그 1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그 가운데서 80만 개가 그 제조업이라고 했죠.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나의 전임자 하면서 비난하는 부분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취임할 때보다 나갈 때 일자리가 적은 한 사람은 후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일하게 미국 역사상 2명밖에 안 되는 대통령인데 본인은 이제 실업률을 그야말로 4% 아래로 내려갔고 이것도 사실은 팬데믹 때 너무너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뭐 그런 해석은 조금 붙여줘야지 됩니다. 물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자리를 뭐 취임하고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본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주장하는 게 한 거의 500만 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90만 개밖에 못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계산하기는 1350만 개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니 그거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건 다 내가 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000만 개는 빼야지 돼. 일자리 만들어낸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팩트 체크 하는 데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은 본인 때문에 팬데믹 때 잃어버린 그 수천만 개, 2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 일자리가 회복된 것은 본인의 크레딧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런 것들이 생중계될 것을 알고 그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크 애비뉴에서 세상을 내다본다. 그러니까 뉴욕의 아주 그 트럼프 타워에 거기서 뭐 그렇게 부자로 살고 부자에 관심이 있는데 뭘 알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 펜실베니아주의 스크랜턴 그리고 델라웨어주의 클레어몬트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보통 사람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오디너리 조의 눈으로 본다. 이거 농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오늘 그 필라델피아에서 유니언, 노조라고 써 있는 거, 또 USA라고 써 있는 그런 그 플래카드가 많이 보였거든요. 바로 지금 이게 그 선거 캠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경제에 대한 걱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우려가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두려움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재선에 있어서 경제가 제일 큰 어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노동절은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정치적인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날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뭐 바베큐하고 쉬고 이러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이 이제 이 필라델피아에 오기 위해서 이미 어제 그제였었던가요? 한 신문에 밀와키 저널에 밀와키 저널 그 센티넬에도 기고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몇 주일 계속 그 바이노믹스 아젠다 일자리를 늘리고 특히 이제 중간층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 늘리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그렇게 목적을 잡은 본인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삭감법이 통과되고 뭐 시행되고 한 지도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는 늘렸고 실업률은 줄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라델피아지만 밀와키 저널 센티널은 위스콘신이잖아요. 위스콘신도 굉장한 지금 격전지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서도 역시 노동자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열심히 일하려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직업을 가져야지 되고 가질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은 또 뭐 정책 입안자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미래를 쫙 보면서 직업 훈련까지 시켜서 좋은 페이를 받는 일자리, 그리고 좋은 월급으로 가족을 다 이제 돌보고, 이게 오늘도 연설에서 한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예로 들어서.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이 밀워키 저널 센티넬에 보낸 기고문에서는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근로자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임금도 인상하려고 하고 직업 만족도도 높이려고 하고 뭐 노조 연금 같은 것. 뭐 정부는, 이 행정부는, 민주당 행정부는 그런 것을 지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동안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런 발표 있었잖아요. 그 오버타임 지급이 지금은 36,000달러 아래를 버는 사람만 오버타임 지급을 받는데 이제 이걸 55,000달러까지 올려서, 노동부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한 360만 명이 추가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게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대통령이 했고요. 아무튼 지금 여론도 노조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 또 얘기한 거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나이 얘기를 나이 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지혜를 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여전히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나의 바로 전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 부분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나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 시즌, 노동절이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고 노동절인데, 노동절은 여름이 끝나는 것을 알리고 가을의 시작이고, 또 정치, 특히 이제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가까운 해에서는 완전히 정치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노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표에 있어서 올해는 노조가 큰 승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UPS 뭐 굉장히 큰 베네핏을 받았잖아요.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파업, 작가 파업은 지금 100일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빅3 자동차 노조가 이게 계약이 9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뭔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이 타결될 리가 별로 없어 보일 테고, 그러면 한 15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할 것이고 가장 큰 파업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노조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당연히 행정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요. 노동시장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노조를 만드는 것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이 좋습니다. 노조 그다지 많지 않아요. 미국에서 50%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애가 있다면 여론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지금까지는 뭐 노동시장 괜찮았잖아요. 고용주보다는 고용인이 훨씬 좋은 위치였는데 이제부터 장애가 생기는 게,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니까 고용주가 평소에 직원들에 대해서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모델 고용주였었던 것 같은 스타벅스조차도 엄청 지금 반발을 하고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최근에 뭐 그다지 오랜 기간이 지나간 건 아닌데 한 300군데 스토어에서 노조를 결성을 했는데 결성됐어도 베네핏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막 해고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해고됐을 때 연방정부에서 조사 들어가죠. 조사 들어가도 스타벅스도 여기서는 더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노조 결성은 안 된다 하면서 열심히 또 해고하고, 아니면 아예 스토어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도 벌금이라는 게 아주 이런 경우에 미미하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우린 벌금을 내고 말지, 대대적인 노조 결성은 눈 뜨고는 볼 수 없어. 이게 이제 노조 결성의 가장 큰 장애라고도 할 수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큰 장애겠죠. 지금 8월 달에도 일자리가
뭐 올해 1월, 2월, 3월에는 30만 개 이상 한 달 사이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8월 달만 하더라도 18만 7천 개였으니까 아, 노동시장 불이 조금 꺼지는구나.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그 고용주들의 엄청난 반발. 그래서 오늘 그 NPR 방송과 또 하나 매체가 있었는데 어느 매체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노동절을 맞아서 노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NPR 방송은 네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노조는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걸 노조를 결성할 가능성이 있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팬데믹 때 막 뭐 이리저리 연방정부에서 보조도 받았고 팬데믹 끝난 뒤에 사람들이 보조받은 돈도 있고 하니까 일 잘 안 하러 나가고 뭐 아이를 돌보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게 낫겠어 해서 사람 찾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꺼져가고 있고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난주에도 또 노조가 미국의 중산층과 전체 경제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요. 노조원이 아닌 사람보다 노조원인 사람이 여러 가지 베네핏이 10%에서 15%는 더 높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 차별도 적고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도 조금 줄어들고 노조에 가입하면 그런 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노조에 가입한 조종사가 그렇지 않은 조종사보다 40%더 많이 뭐 여러 혜택을 받고 UPS 노조 운전자 팀스터스는 정말 대단한 협상을 해서 이 딜리버리 업체 역사상 제일 좋은 조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뭐 철도, 항만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강한 마켓이었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지난 19개월 동안 실업률이 4% 미만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십 년 동안 가장 오랜 동안 실업률이 4%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일자리 성장이 슬로우해지면서 이게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상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노조도 언제나 성공한 건 아니니까 결과가 항상 복잡해요. 지난해에 2,500개 이상의 노조 페티션,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접수가 돼서 7년 사이 최고였는데 반 미만이 승리를 했답니다. 스타벅스도 2년 전이군요. 협상 시작하고 노조 만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한 300개 스토어 이상이 노조화가 됐으니까 속도가 빠른 편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새로운 계약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리스타들도. 그래서 아유 이거 안 하는 게 낫겠어. 괜히 노조원 한다고 하다간 회사가 나를 밉게 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해고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심지어 스토어까지 문을 닫으니까 함부로 이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백악관이 돕는 것은 좀 제한적이고 이제 대단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핫한 노동의 여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핫 레이버 서머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을에 더 큰 전투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헐리우드 작가 배우 협회도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파업도 일이네요. 그분들께는 자동차 계약 9월 중순에 끝나고 파업 준비하는 거 이게 아마 9월 중순 오늘 벌써 9월 4일입니다. 빅한 뉴스가 될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슨 스타벅스 이런 것들과는 달리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연예, 헐리우드 작가, 배우협회와 미국을 또 대표하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런 것은 시대를 반영을 합니다. 영화 업계는 스트리밍 때문에 그리고 또 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 다 가져가니까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또 전기자동차, 기후변화에 따른 깨끗한 친환경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전기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자라도 사람들이 훨씬 적잖아요. 기존의 자동차 조립하는데 다 사람 손 써야지 되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떡하니 배터리 넣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내 일자리 어떻게 되지? 또 그조차도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인공지능, 친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코비드 때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뭐 자동차 판매도 그렇고
그 영화관은 특히 수입 같은 것이 그렇고 해서 시대 정신에 따른 이런 그 노조의 움직임이 양측 모두에 이제 불확실성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 업계나 자동차 업계를 예로 들자면은 이 같은 변화를 인공지능 뭐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고 싶어 하죠. 우리에게 이 정도는 계약서에 써 주십시오. 그에 비해서 이 또 고용주도 마찬가지예요. 업주도, 사업주도, 기업인도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나 인공지능이나 전부 이럴 때는 본인도 좀 그 융통성을 갖고 싶어 하죠. 계약서로 딱 그 일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써주기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노조도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서 더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 46%대 46%로 그야말로 넥앤넥 그런 그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노동절 휴일이기도 하고 미국의 문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정치 뉴스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슬슬 나와도 되는 거야? 대선에? 라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부터 버닝맨 하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후 변화라는 그런 그 새로운 이슈로도 그렇습니다. 네바다의 그 북쪽에 지금 이런 순간에 비가 뭐 1인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내렸다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인데 거기서 이제 버닝맨이라는 문화 축제가 열렸었고 완전히 진흙탕이 돼서요.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갇혀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야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백악관에서도 전부 모니터를 하고 있었고 7만 2천 명 정도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 버닝맨이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그냥 반국가주의, 반문화 뭐 이렇게 뭐 히피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80년대 중반 이후에 86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시작해서 라바다가 아니라 네바다로 넘어왔는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요. 페리스 힐튼 다 아시죠? 연예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뭐 힐튼 호텔 상속 여인, 상속 후손인 그런 그 페리스 힐튼도 여기서 막 DJ를 했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매년 가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안 갔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막 엘리트들이 가서 온갖 거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시를 세우고 본인들의 화려한 아우비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완전히 그 머드베스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사람 한 사람 숨진 사람은 이 날씨와는 상관없이 숨졌다고 하거든요. 뭐 40살 즈음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페리스 힐튼도 가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갈 정도로 유명한 그런 축제가 버닝맨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뭔가 사진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밤에는 주로 이제 불을 밝혀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만든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것도 그냥 나무 상자 같은 것을 쫙 놓은 것 같은데 몇십 층 돼 보이는데 거기에 또 위험하게 사람들이 쫙 꼭대기에는 앉아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예술적인 혼을 다 불어넣고 오히려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를 창작을 하고 놀고 뭐 술은 다 무료라고 하더군요. 물론 뭐 티켓 값이 거의 $6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등등 하면은 뭐 $1,500 이상 들어야지 되겠죠. 아흘 동안의 축제이기 때문에 누구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비가 완전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진흙탕이 돼서 자동차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고 싶어서 떠나는 자동차는 진흙탕 속에 묻혀버리고 게다 대고 화장실도 못 썼어요. 아주 화려한 RV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RV 안에 다 세이브가 되니까 괜찮았지만 공공 화장실은 그 화장실을 또 정리하러 오는 자동차가 머드였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화장실도 못 쓰고. 그러면 같은 축제에 참여하면서 부자 알비, 화려한 알비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가서 두드리고 화장실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했어야지만 되고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지난 여러분들께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영혼의 파티장, 물론 여기에 술도 있고 새로운 친구와 올드 친구가 합쳐지면서 또 바깥이고 하니까 무슨 문란한 관계 같은 것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맞기는 맞지만 어쨌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인치 정도 강우량이라고 하니까 이건요. 9월 달에 한 달 내내 오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비례입니다.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샤워장 없이 화장실도 없이 텐트는 완전히 진흙더미가 돼버렸고 그러니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오픈하우스 가면은 이제 그 신발에 신는 덧신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비닐로 만들어서 신고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 플라스틱 백을 이렇게 써서 배까지 올리고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가운데 그 코미디언 크리스 락 같은 사람은 5마일을 자동차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걸어서 팬이 태워줘서 왔고 어떤 사람은 또 뭐 14시간 걸려서 히치하이크를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본인의 모든 장비 자동차 거기에 버려놓고 왔고 다른 스케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의 백악관이 볼 때는 7만 2천 명이 거기 술도 있고 뭐 마약도 있고 마약으로 잡히는 사람이 가장 많거든요. 매년 이 축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이제 날씨가 괜찮아서 진흙이 말라서 운전을 할 수는 있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물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예전과는 달리 막 부자들이 많고 유니크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 그럼 우리 뭐 친구를 사귈 기간이 더 늘어났네 하면서 댄싱하고 댄스하면 안 된다고 딱 뭐가 붙어 있는데도 댄스하고 아무튼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 밤에 이렇게 딱 사람 모형의 나무를 태우는 그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버닝맨인데 그것을 일요일로 연기했다가 오늘 밤으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뭐 사람들 나가지 말라는 뜻도 되겠죠. 하이라이트를 보고 나가라. 얼마 전에 뭐죠? 그 스카우트 한국에서 그 월드 스카우트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막 K-팝 공연을 미루고 막 서울에서 미루고 마지막 날 떠나기 그 하루 전날에 한 것과 비슷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최 측 같은 경우는 진흙더미에 사람들이 막 자동차를 타고 나갈 때 그 혼잡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맨번이라고 불리는 그 우두로 만든 우둔 뭐라고 하나요? 사람상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태운다고 하고 해서 이제 참석자 대부분이 근데 이게 백인입니다. 13%만 자신이 유색인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닝맨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요. 모피코트를 입은 사람도 있고 그 진흙탕 속에서도 좋아라 하면서 다른 건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막 모피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 또 거의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거의 13%만 유색인종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백인이고 요즘은 뭐 거의 부자. 그래서 이 사막에 간다는 게 그 사막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창작욕 같은 거 본인이 만들고 뭐 이런 것은 한껏 남에게 보이고 아니면 남이 만든 것을 구경하고 파티하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급자족을 해야지 되니까 지난번 스카웃과 점점 비슷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거기 또 요리사를 데리고 온답니다. 엄청난 그 RV에 요리사까지 데리고 오고 뭐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해서 아무튼 이거는 그 자유의 정신이 그 버닝맨의 그 자유의 정신이 페스티벌에 사라진 것이다. 이런 비난들도 많이 하고 환경 오염만 일으킨다 하니까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시위까지 했었던 것이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전에는 이건 문화적인 측면이고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이 버닝맨이 8월 27일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9월 4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밤 내일 오는 사람이 많겠네요. 그 나무 태우는 것까지 보면은 늘 에브리데이가 블로리아였어요. 블로리아. 그런데 축제 전에도 이쪽 로스앤젤레스 여기까지 왔다가 그 네바다 쪽도 갔잖아요. 물론 남쪽이지만 북쪽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죠. 열대성 폭풍 힐러리. 그리고 축제가 시작돼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이런 폭우. 그런데 또 여기서요. 폭우가 그 지나가서 칠펀하고 이런데 그 버닝맨 오늘 밤에 태울 그 버닝맨 뒤에 보니까요. 어느새 무지개가 너무 또 예쁘게 뜬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닝맨 그 페스티벌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정치 문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담 쉬프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버뱅크가 지역구입니다. 이 하원 의원이 이제 미국은 일요일이면은 많은 시사 토크쇼 특히 텔레비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MSNBC 뭐 진보적인 곳에 출연을 했네요. MSNBC에서 그것도 젠 사키 전 그 또 오바마의 자문이었었죠. 이가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요즘에 솔솔 나오는 얘기를 좀 본격 시리즈화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수정헌법 14조 제3항을 얘기를 합니다. 반란에 가담하면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누굴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본인이 탄핵을 주도했었고 하원 정보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또 의사당 사건 조사도 아담 쉬프가 맡아서 했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아담 쉬프가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괴롭힘, 골림을 많이 당했어요. 무슨 목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유치하게 아이들도 안 하는 그런 것으로 목이 너무 가늘다 뭐 이런 것 펜슬처럼 가늘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아담 쉬프가 얘기하기를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다. 수정헌법 14조가 그런 내용이랍니다. 반란이나 반역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면 그러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고 참여만 해도 공직자 출마 자격 박탈입니다가 아니라 그렇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수정헌법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짧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보면은 지금 프라우드 보이즈라든가 오스키퍼스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은 물론 뭐 경관을 다치게 했다던가 이런 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당 유리창을 깼다는 이유로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일반 집의 유리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보루인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그 의미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18년, 17년, 15년, 10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제일 뒤에서 가서 싸워라 like hell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이 여기에 가담을 한 사람이다라고 아담 쉬프는 보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은 아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라고 했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고요. 아담 쉬프 의원은 아마도 이 그 담당 어떤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누군가가 소송을 한다면 연방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케이스다. 그러면 연방 대법원이 또 어떻게 판결할지도 궁금하네요. 그런 얘기.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건 자격 상실이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진보 가운데서는 그렇겠죠. 젠 사키와 인사이드 위드 젠 사키라는 그 MSNBC의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아담 쉬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도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마 의사당에 가서 사람이 몇 사람이 숨지게 하라고 그렇게 그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믿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위를 해서 뭐 어떻게 바이든 인준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군중 심리라는 것이 확 모여서 더군다나 거기 무기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으리라고 되는데 보통 때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지도자는 평균 정도의 지도자만 되더라도 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한 연설도 있고 저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의도와는 달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낍니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고 기밀 서류에 있어서도 똑같죠. 기밀 서류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의도하고 가지고 나간 것도 있을지 아니면 전부 모르고 가지고 나갈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로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기밀 서류를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우선은 보통의 지도자라면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국립기록물 보관소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안 줘서 1년 반을 끌다가 영장까지 집행하게 됐을 때 그래서 가지고 갔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때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당파적으로 분열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선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저의 뜻은 아니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보통 지도자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위험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많이 모이실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비드-19 입원은 좀 서서히 증가했고요. 2주일 동안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양성 반응은 31%가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전 국립 엘러지 연구소장, 전염병 전문가, 마스크 전국적인 의무화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얘기입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음모론과 연관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막 싫어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은 미국의 국립 엘러지 연구소의 소장이었고 전염병 그 전문가로서 세계에서 이만큼 그 전염병 전문가로서 어떤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고요. 특히 질병통제국은 지금도 노약자는 마스크 쓰실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드문드문 있고 변이가 드문드문 나오고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을 딱 놓고 보면 노약자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말을 했고요. 변이 BA.2.86 이건 면역력 여러 가지 면역 이렇게 됐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변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요즘 다시 코비드-19 걸리는 사람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업데이트된 코비드-19 부스터는 9월 중순에 나오고요. 미국 사람들 마지막으로 추가 접종 받은 건 1년 지났으니까 면역력 떨어졌을 테고 이번에 독감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 같이 하실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연휴라서 말씀드려봤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 이번 주말에는 이제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안 간다고 외무상 리창을 대신 보내겠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참 실망스럽네요.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는데 지금 만나기 싫은 거죠. 미국 대통령도 만나기 싫은 거고 그리고 브릭스 회담에서의 여러 가지 브릭스가 이제 뭐 브라질, 중국, 인도 그리고 그 러시아
또 한 나라가 어디죠? 사우스 아프리카. 여기다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다른 6개국,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가담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을 조금 키우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망스럽다 하는 얘기인데, 지난해 11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고 나서 2개월 뒤에 미국에서 스파이 풍선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설마 시진핑이 그렇게 하고 지시를 했겠어? 시진핑 주석이 그 스파이 풍선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미국 때문에 안 오는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브릭스에서 인도를 만났지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열린 회담에서,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인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이잖아요. 이미 인구는 인도가 이겼고 우주도 달에 달에 그 남쪽에 가는 이런 것도 인도가 세계 최초로 했고 해서 그것이 조금 걸끄럽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밖에 뭐 미국과는 여러 가지 인권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G20 정상회담, 세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음식을 약으로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의사, 이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계속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NPR 방송이 새로운 식품 처방이라고 했어요. 약품 처방이 아니라 연구가 나와서 비영리 단체 홀썸 웨이브가 조직을 하고, 모든 것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의대에서 딱 관장을 해서 해봤더니 당뇨, 비만, 고혈압 이런 사람들에게 10개월 동안 한 달에 $63를 주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했더니 혈압도 8에서 5 내려가고 당뇨도 뭐 한 6% 정도는 0.6% 정도는 개선이 되고, 그래서 느낌이 좋고 사람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고혈압 약도 6개월 먹으면 그 다음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신선한 야채 같은 것도 채소 같은 것도 모든 건강에 심장, 당뇨에 비만 다 도움이 되는데도 이게 지속이 돼야지 되는데 이미 이 프로그램은 끝났고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노동절이라서 여러분들께 음식 얘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면요. 보통 때 이제 요거트 그냥 우리가 뭐 너츠나 과일 넣고 먹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먹는데 오늘은 양배추를 막 썰고 사과를 막 채쳐서 썰고, 그리고 요거트 뭐 레몬 조금 넣고 그리고 너츠 넣고 거기다 이제 머스타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거 이렇게 섞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